신들의 정원이라 불리는 알프스. 그 아름다운 설산 중턱에 300년 된 고집불통 산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장 야콥은 마을에서 유명한 괴짜죠. 영하 30도의 혹한에도 나무가 숨을 쉬어야 집이 산다며 보일러 설치를 거부하고 벽난로 하나로 버티는 남자입니다. 덕분에 그의 가족들은 겨울마다 털옷을 껴입고 떨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은 아빠 때문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눈물로 집을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10년 만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를 데리고요. 그 사위 될 사람이 겁도 없이 제안합니다. 아버님, 바닥에 난방을 깔겠습니다. 집은 건드리지 않고요. 야콥은 펄펄 뛰었습니다. 전통을 훼손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심지어 문화유산. 관리국 직원까지 들이닥쳐 공사 중단을 협박했죠. 하지만 딱 3일 뒤 차가운 마룻바닥이 뜨끈해지는 순간 평생 전통만 외치던 스위스 장인은 사위 앞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알프스의 만년설도 녹여버린 한국 사위의 뜨거운 기술. 도대체 그 낡은 나무 바닥 밑에 무엇을 숨겨둔 걸까요? 지금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야콥입니다. 올해 74이에요. 스위스 인터라켄 뒤편 해발 1800m 고지대에서 산장을 지키며 살고 있죠. 이 집은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지었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오직 나무를 깎아 끼워 맞춘 샬레 양식이에요. 벽에 귀를 대면 300년 전의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 집의 관리인이자 역사의 파수꾼이죠. 젊은 시절 저는 시계 장인이었습니다. 오메가와 롤렉스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를 조립했어요.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변함이 없어야 해요. 알프스의 겨울은 잔인합니다. 눈보라가 치면 집 전체가 냉동고처럼 변하죠. 하지만 저는 현대식 난방을 거부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달려면 벽을 뚫어야 하고 배관을 깔려면 바닥을 부숴야 하니까요. 집을 상처 입히느니 제가 추운 게 낫다. 그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제 아내 마리아는 이 추위를 참으며 살았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겨울마다 무릎이 퉁퉁 부었죠. 저는 담요를 더 덮어주고 뜨거운 물주머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부엌에서 따뜻한 수프를 끓이고 벽난로 앞에서 뜨개질을 하며 웃었죠. 당신의 집이니까요, 여보. 난 괜찮아요.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6년 전 겨울 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마리아는 열흘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저는 밤새 벽난로에 장작을 떼며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 마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이 집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너무 추웠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마리아가 떠난 뒤 딸 엘자가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빠의 그놈의 고집 때문에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엘자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쾅. 10년간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전통을 지키는 건 외로운 싸움이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마리아의 빈자리가 시렸습니다. 딸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 저는 이 집을 지켜야 합니다. 300년의 역사를 지켜야 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런 엘자가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남자를 하나 데리고요. 이름은 김민호.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어땠냐고요? 형편없었어요. 너무 가벼워 보였거든요. 뿔테 안경에 셔츠 단추를 끝까지 채운 새님이었죠. 손은 하얗고 손가락은 길었습니다. 저는 평생 새와 나무를 만지며 살았어요. 제 손은 옹이 박힌 참나무 같지만 그의 손은 종이 한 장도 못 찢을 것처럼 약해 보였죠. 직업이 목조건축 보건가라고요? 웃기는 소리.
저런 손으로 망치나 들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산장 안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벽난로에 장작을 적게 넣었어요.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 제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진동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며칠 못 가 도망치겠군. 마리아도 이 추위를 50년이나 견뎠는데 저 새님이 무슨 수로 버티겠나. 엘자가 민호에게 담요를 덮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거든요. 괜찮다고 견딜 수 있다고. 평생 그렇게 말하다가 떠났잖아요. 저는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나라라던데 이 정도 추위도 못 견디나? 민호가 고개를 숙였지만 숟가락을 놓지는 않았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이 울고 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헛소리인가. 민호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무가 추워서 수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기둥이 뒤틀려요. 사람만 추운 게 아니라 집도 춥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집을 지키기 위해 난방을 안 했는데 오히려 집을 망치고 있다니요. 민호는 가방에서 도면을 꺼냈습니다. 바닥을 뜯지 않겠습니다. 기존 마루 위에 건식 온도를 깔고 그 위에 다시 오래된 나무를 덮겠습니다. 집은 건드리지 않고 온도만 올리는 한국의 기술이에요. 저는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건식? 온돌? 내 집 바닥에 플라스틱 쪼가리를 깔겠다는 거냐? 알프스의 전통 가옥 보존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고나 떠드는 거야?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이 시계 태엽처럼 차갑게 빛났죠. 저에게 3일만 주십시오. 못 하나 박지 않겠습니다.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입고 온 옷만 챙겨서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엘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엘자가 제 팔을 잡고 애원했어요. 아빠, 제발. 저는 그 하얀 손을 노려보았습니다. 건방진 놈. 감히 알프스의 300년 역사를 3일 만에 바꾸겠다고?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문화유산 감독관인 밀러 씨가 와서 감시할 거다. 나사 하나라도 잘못 박아서 문화재법에 걸리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약해 빠진 손끝에 제 시계보다 더 정교한 한국인의 집요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거든요. 이 집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너무 추웠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마리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마리아. 벽난로 앞에서 담요를 두른 마리아. 여보, 내가 틀린 건가요? 저는 사진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혹시 저 한국인이 맞는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외국인이 뭘 안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 녀석의 공사가 실패하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래야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쟁을 예상했습니다. 망치 소리, 톱질 소리, 먼지가 날리는 소란스러운 공사판 말이에요. 하지만 산장은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민호는 벌써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기이했어요.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망치가 아니라 붓과 번호표가 들려 있었죠. 민호는 거실 바닥에 깔린 300년 된 참나무 마루판 하나하나의 번호를 매기고 있었어요. 1-A, 1-B, 2-A.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게? 민호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수술 전 마취입니다, 아버님. 환자를 알아야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환자라니. 바닥이 환자라는 건가? 황당했지만 저도 모르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특수 제작된 지렛대로 마루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300년 된 나무가 비명을 지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끼익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민호는 나무의 결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힘을 줘야 상처 없이 들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뜯어낸 마루판은 순서대로 한쪽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마치 도서관의 책을 정리하듯이요. 먼지가 날리지 않았어요. 민호는 마루판을 드러낼 때마다 휴대용 청소기로 묵은 먼지를 빨아들였거든요. 저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건가? 민호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수술 중입니다, 아버님.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함부로 뜯으면 쇼크를 받아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다시 돌려놓으려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도구함을